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홍석현의 진퇴양난. 오늘은 중앙일보가 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석현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가 엄청나게 모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홍석현의 상황과 소위 가짜 우파인 탄핵 찬성파들의 입장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석현이 가짜 우파, 즉 탄핵 찬성파, 나아가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파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여기에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홍석현은 현재 세계의 정치 세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첫째는 글로벌리스트 세력, 소로스 그런 사람들이죠. CNN 창립자 테드 터너 그런 사람들. 둘째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셋째는 북한 노동당입니다. 그리고 거의 국내 조직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좋아하는 여시구진이라는 이제 이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걸로 보이는 여시제와 리셋 코리아가 있으며,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총책은 전 강원도지사인 이광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그 딜레마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전에 지금 중앙일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죠. 최근 조국과 윤석열 간의 대결에서 문재인이 대놓고 조국을 강력히 비호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앙일보에서 문재인 정권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40% 미만으로 나오고 약 37.9%가 나왔다고 하죠. 반대율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52.4%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를 조사하고도 기사화하지 않고 묻으려고 했는데요. 이런 정치 여론조사를 하면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으로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어 조선일보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항의 시위 인원을 갖다 80만 명으로 추산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공강과 사람들이 오고 간 걸 고려해도 3만 명이 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 대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절대로 4만 명 넘게 들어갈 수 없는 대로인데 그 대로의 일부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잡아야 2만 4천 명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그런 걸 갖다 감안하더라도 절대로 3만 명은 넘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엔 100만 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20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일보에서는 80만 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통 추산이 이제 11,000명에서 이제 이야기요. 촛불 시위 때의 최다 인원이 4만 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히려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소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보다 사람들이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은 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왔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MBC에 근무하는 기자들까지 나왔어요. 최소한 한 사람은 확인됐죠. 홍석현이 한국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기반은 이제 크게 중앙 미디어 그룹의 지배력, 이 언론 힘이죠. 그리고 소위 법조계 삼성 장학금의 에이전트로 일해오다가 이건희가 의식을 이룬 후에 자기 형인 홍석현을 권력의 정점에 세우려던 고검장 출신인 동생 홍석조의 법조계 내 인맥, 그리고 원불교 인맥,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측이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게 홍석현의 영향력이 중추인 자신의 법조계 영향력을 말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석현 측은 이에 대해 문재인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이죠. 홍석현이 문재인 측에게 약점을 잡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법조계가 문재인에게 완전 장악되면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기회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나중에 후환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일당의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할 게 분명한데 말이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그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지만 결국 죽 서서 개중꼴이 되었고, 이제는 그 개에게 굴복해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봐선 이 사람은 나라를 망가뜨릴 능력은 내는데 자신이 이제 스스로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는 망가뜨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홍석현에 대해 완전 다른 경로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요. 두 경로를 통해서 둘 다 좀 현찮다,
카리스마 혹은 인간적 매력이란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결국 지금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다. 아니, 홍석현 부하였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정도 감이 안 된다. 그리고 홍석현이 주미 대사로 일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홍석현은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그닥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스탠포드 박사의 영어를 잘하면 미국에서 좋은 평판 못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외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은 이제 중국 측 혹은 북한 측 혹은 이 모든 양측 모두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사유는 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이것들 중 한 가지이든지 아니면 몇 가지가 결합되어 지금의 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 잡는 건 물론이고 참 여기서 소위 여당의 탄핵 찬성파들의 입장이 대단히 모호해지죠. 이들 입장에선 문재인 정권이 너무 빨리 무너져서도 안 되고 적당히 빈사 상태로 오래가면서 자기들의 압력에 굴복해 내각 책임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이에요. 그 누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려 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더라도 홍석현 측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고 눈치들만 보고 있어요. 돈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홍석현도 지금 실탄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에게는 장교도 없고 병졸도 없고 선전 요원들만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정훈 장교만 넘쳐요. 보병 장교도 없고 그리고 이게 사병들도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논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네들 그거 앞장 세워가지고 계속 우파 대통합 타령하고 있어요. 이제 내각 책임제로 나가기에는 자기들의 세가 약해도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자기네들이 잡았는데 민심은 거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해야 하는데 민심이 자기들에게 참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술수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들은 문재인 정권 타도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목표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서 붕괴를 지연시키면서 문재인 일당에게서 항복을 받아 내각 책임제 개헌을 얻어내려 할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상황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게 될 위험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커지면요.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이런 행태를 최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할 게 뻔해요. 게다가 이들은 여기 탄핵 찬성파들입니다. 지금 구심점 자체가 흐리멍덩하죠. 지금 홍석현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문재인 일당들은 못 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밀어붙여요. 이 사람들 밥이 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건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국민들을 헛된 싸움의 총알바지로 앞에 내세우려고 우파 통합 사기술을 펼치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빨리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너무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 개헌이 물 건너가요. 그리고 전국이 탄핵 찬성파, 반대파 대결을 몰리면 자기들이 정계에서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명분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으니까 이 탄핵 찬성파들의 이해관계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타협 불가능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의 편을 노골적으로 아니면 은근히 드는 사람들은 결국 문재인 정권 돕는 사람들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면 탄핵 찬성파와 문재인 일당 양당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로 갈 수 있으면 내각 책임제로 가고. 이 인간들 다 친중입니다. 결국은 누가 정권 잡더라도 친중이 잡게 되는 거예요. 이들과 협력해서 문재인 정권 붕괴가 하루라도 앞당겨진다면,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면 저는 이 정도로 반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상황 보면요, 탄찬파, 탄핵 찬성파와 이런 저의와 태도가 결국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돌파구를 내줄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어요. 상대가 안 돼요. 게다가 구심점도 없죠. 지금 김무성도 중심에서 쓰지 못하죠. 민심을 하도 많이 잃어가지고. 그래서 내세운 게 황교안이에요. 근데 황교안은 사람이 너무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구심점이 못 돼요. 자,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탄참파들의 개수작에 넘어가지 말고 버텨야 하는 것이 참담하고 냉혹한 현실인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첫째, 탄참파들의 첫째 목표는 실제로는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둘째, 탄참파들은 문재인 정권을 가사 상태로 두면서 탄핵 반대파들을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즉 문재인 일당과는 양대 정치 세력으로 공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문재인 일당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자들은 자기들하고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살시켜야 될 자들을 갖다 공존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셋째, 그런데 이들의 탄핵 반대파 제거가 결국 성공해도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가사 상태로 몰고 갈 역량과 구심점이 없어요. 이들의 구심점 대표는 홍석현 한 꼬라지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지향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모호하게 심각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갖다 이 거대 혼란을 야기하고도 즉 이들이 하는 짓은 본의가 아니게라도 문재인 정권 돕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와도 크게 돕는 겁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 정도에 이를 수도 없고요. 결국 문재인 정권이 무작정 돌파의 장애물만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겁니다. 저는 내각 책임제 개헌파 상당수가 결국은 미필적 고의로 문재인 정권 그리고 김정은과 중국을 돕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편 등에 칼박은 역사 이런 사정까지 합치면 답이 나와요. 이자들을 믿고 협력을 하다간 될 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즉 이자들과의 협력은 1+1이 2가 되는 협력이 아니라 1+1이 -2가 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공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막판에 급히 붙인 겁니다. 10월 3일 많은 분들이 광화문 시청으로 가시는데 야간 집회는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북한과 문재인 일당이 우파 시위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 하는 걸 갖다 이제 이걸 야기하려고 기획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이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경찰 내부 문서도 10월에 준비해 놓으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건 직접 경찰 내부 문서를 읽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유혈 시위가 일어나면 문재인 조국만 좋습니다. 조국 집안이 총체적 비리 이슈가 묻혀버리게 돼요. 죽으면 이자들을 위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야간 시위는 피하시고 주간 시위도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에서 이탈에 귀가하시길 권합니다.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소리 나오면 반드시 현장에서 이탈하라고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